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치석 제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통은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스케일러는 진동을 이용해서 치아에 단단히 붙어있는 치석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치석은 뭘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치석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석에 대해 설명드리려면 우선 치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치태란 치아 표면에 생기는 투명하고 끈적거리는 막을 말하는데요. 치태는 우리 침에 있는 일정 성분과 세균이 결합해서 치아 표면에 생성됩니다. 치태에 존재하는 세균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이용하여 증식하고, 그런 증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독소들과 산성 물질은 치아와 잇몸 조직을 공격해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치태는 양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혹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해도 치태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틈틈이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치약을 놓치지 않고 칫솔만 사용해서 간단하게 칫솔질로 입안을 헹궈내곤 합니다. 당연히 음식 섭취 후 양치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치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침 속의 무기질과 반응해 아주 단단해지는데요. 이 과정을 석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석회화 과정을 거친 치태는 바로 치석으로 변합니다. 치석은 아주 단단하고 치아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치석이 생기면 가장 큰 문제는 치석 주위로 더 많은 치태가 침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더 많은 치태는 더 많은 독소와 산성물질을 배출해 치아와 잇몸에 더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 치석 주위로 침착된 더 많은 치태는 더 큰 치석을 생성하고, 더 큰 치석이 생성되면 더 많은 치태 침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을 통해 치아와 잇몸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 제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설명드린 치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치아 표면을 한번 긁어보면 손톱에 모인 치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한국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미료인 고춧가루 때문인데요.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제거하기 위해 칫솔질이 불가능한 경우 손톱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 고춧가루를 제거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꼭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깨끗이 손을 씻고 손톱으로 치아 표면을 한번 긁어보세요. 그럼 모인 치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톱에 모인 치태를 확인해 보시면 굳이 치태 제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치석 제거는 필요할까요? 당연히 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은 더 많은 치태의 침착을 일으키고, 또한 이 치태 제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치태는 더 많은 독소와 산성물질을 배출해 우리 치아와 잇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석은 꼭 제거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치석은 더 많은 치태를 침착시키고, 침착된 치태의 제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치태가 치석이 되는데 치태는 칫솔질로 제거할 수 있으니 칫솔질을 잘하면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논리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치아에 침착된 모든 치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칫솔질로 접근하기 힘든 치태들입니다. 이 치태들은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로 치태를 제거한다 해도 곧 치태가 다시 치아 표면에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양치질을 잘하는 습관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 제거는 꼭 필요합니다. 스케일링 중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함은 시림과 출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스케일링에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하는데요. 이 초음파 스케일러는 진동을 이용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동이 치아에 자극을 줘 치아가 시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크게 불편해하시지 않는데요. 만약
스케일링 중 발생하는 실인 증상 때문에 스케일링을 어려워하신다면 부분적으로 마취 후 스케일링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잇몸은 스케일러의 자극으로는 쉽게 출혈되지 않습니다. 만약 스케일링 중 출혈이 많이 일어나셨다면 이는 잇몸이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 주기를 더 짧게 해서 자주 스케일링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케일링은 치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아를 오래 보존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니 정기적으로 꼭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후 잇몸이 내려가신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스케일링을 통해 잇몸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케일링 전 형성된 치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치석이 제거가 됨으로써 큰 공간이 형성돼 잇몸이 많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후 잇몸이 많이 내려가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은 제거된 치석이 매우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주기를 좀 더 짧게 조정해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후 치아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스케일링 후 치아가 갈리거나 깎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정상적인 치아에 위해를 줄 정도로 강한 자극은 아닙니다. 즉, 튼튼한 치아라면 스케일링을 통해 상처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져 있다면 스케일링 중 자극으로 이 약해진 부위가 상처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아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아주 세심한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스케일링 비용은 약 16,000원 정도입니다. 스케일링의 권장기간은 사람마다 치석이 생성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 후 치과의사와 꼭 상담하셔서 적절한 권장기간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스케일링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치석이 잘 형성되는 체질이시라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스케일링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스케일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생기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